불과 2010년대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일본은 문화 콘텐츠뿐만 아니라 전자제품, 자동차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아시아 선두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한국이 문화, 예술 분야에서 점차 일본을 밀어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일본이 독점하던 분야까지 점령하면서 일본 기업들을 바짝 긴장하게 만들고 있는데요. 심지어 그 대상이 폐기 직전에 고물 버스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일례로 폐차 직전인 한국 버스들이 길거리에서 운행하는 모습을 보고 비웃던 일본인들은 사진 속 배경이 한국이 아닌 동남아 지역이라는 것을 알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한동안 중고 버스 수출 시장은 일본이 꽉 잡고 있는 분야였는데 이것까지 한국에 내주게 되자 망연자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금 한국의 중고 버스들은 동남아 지역 외에도 몽골, 러시아, 심지어 지구 반대편인 쿠바에서까지 속속 발견되는 중이라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K-팝, K-콘텐츠, K-뷰티, 한식에 이르기까지 한류의 영향력이 무섭게 확대되는 요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조차 예상하지 못한 매우 뜻밖의 영역에까지 한류가 확대되고 있었으니 중고차 시장이었는데요. 실제로 베트남이나 미얀마, 몽골, 러시아, 쿠바 같은 곳을 여행하다 보면 이곳이 외국인지 한국인지 분간이 어려운 순간을 한 번쯤은 목격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낯익은 한글이 적힌 버스가 당당하게 도로를 달리고 있는 모습 때문인데요. 노선도와 번호까지 그대로 적혀있는 버스들을 보고 있으면 이걸 탈 경우 서울 어딘가에 내려줄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버스들이 모두 한국에서 실제로 운행하던 차량들이라는 점인데요. 설사 현지에 맞게 개조를 거친 버스들이라 하더라도 버스 앞부분에 선명하게 보이는 대우 엠블럼 그리고 좌석 번호판에 적힌 선명한 한글들이 한국 버스임을 말해주고 있었죠. 그렇다면 한국의 고물 버스들이 현지를 점령하게 된 이유 무엇일까요? 이는 한국 버스의 내구연한이라는 제도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의 경우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버스는 내구연한에 의해 대부분 11년 정도만 운행할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이 기간을 채우게 되면 폐차장으로 옮겨져 분해된다고 하죠. 하지만 한국 버스의 해외 수요가 워낙 높은 바람에 폐차되지 않고 수출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우리나라는 자동차 기술이 워낙 뛰어나다 보니 11년이 지난 버스들도 고장이나 문제없이 멀쩡할 뿐만 아니라 내부의 에어컨, 난방도 빵빵히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인천항에서 미얀마 같은 나라들로 수출 대기 중인 버스들의 사진을 보면 그 상태가 아주 양호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쯤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같은 모습은 그저 최근일 뿐 불과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해외 중고차 시장의 대부분은 일본이 장악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까지 일본 중고 버스를 비롯한 중고차들은 온라인에 기반한 편의성과 빠른 배송을 기반으로 동남아나 러시아로 불티나게 수출됐었다고 하죠. 하지만 불과 몇 년 뒤 일본 중고 버스 대신 한국 버스들이 이곳 길거리를 점령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길거리에서 한국 버스를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미얀마의 경우 2017년을 기준으로 중고 버스 시장에서 한국 수출이 일본을 제쳤습니다. 버스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몽골에서도 1년에 약 1,300대를 해외 국가로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 중 한국이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며 몽골의 버스 최대 수입국 자리를 지키고 있죠. 파키스탄의 경우 한국 버스에 대한 자국민들의 신뢰도가 워낙 높다 보니 돈을 2배를 얹어주더라도 일본이나 중국산 버스보다 한국 버스를 타는 것이 낫다라는 인식까지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사실상 요 몇 년 사이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중고 버스 시장을 점령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에는 한국의 뛰어난 자동차 제조 기술뿐 아니라 다른 이유도 한몫했는데요. 바로 핸들 방향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도로 교통상 운전석이 왼쪽에 있는 좌핸들 차량을 만들지만 일본은 반대로 우핸들 차량을 만들고 있죠. 하지만 작년 상반기 기준 전 세계의 자동차 핸들위치를 보면 총 240개국 중 165개국이 왼쪽 운전석을 적용하고 있고 4분의 1 수준인 75개국만이 우측 운전석을 고집하고 있는데요. 한편 우측 핸들을 시행하는 나라 부분이 자체 생산 능력이 없는 개발도상국으로 일본차를 수입해오면서 굳혀진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지 교통정책에 급변하면서 상황이 180도 달라졌는데요. 계속해서 기존 일본 버스를 이용할 경우 타고 내리는 문이 반대쪽에 있어 승객들이 이용하기에 매우 불편했고 핸들 방향도 달라 교통사고도 많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에 대한 배상은 운전사나 버스 회사의 몫이었죠.
또한 기존 우엔들의 일본차를 다시 활용하려 해도 교체 작업에서 고도의 정비 기술을 요하고 비용도 매우 비싸기 때문에 수지 타산도 전혀 맞지 않았고 여간 번거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가성비가 심각하게 떨어지는 일본 제품 대신 한국 버스로 눈길을 돌렸는데 속는 셈치고 써본 한국 버스는 그야말로 신세계였는데요. 가성비가 뛰어날 뿐만 아니라 차량 상태도 거의 새 것과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추가 정비 비용도 전혀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버스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점점 일본 수출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 더 재밌는 점은 이런 중고차를 수입하는 국가들이 반드시 덧붙이는 요구사항이 하나 있다는 건데요. 바로 한글로 적힌 노선도나 광고판 버스 번호를 절대로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내달라고 요청한다는 겁니다. 수출된 한국 버스들이 상당히 고급 대중교통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벌어지는 재미있는 현상인데요. 심지어 현지 도착 후 상품화 과정에서 한글 레터링 작업을 별도로 진행하는 곳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이 작업을 거친 차와 거치지 않은 차량의 인기와 판매 속도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죠. 심지어 이런 레터링 작업 과정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해프닝도 있는데요. 한글을 잘 몰라 글자를 거꾸로 붙여놓는가 하면 전혀 맥락에 맞지 않는 한글들이 버스에 붙어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이런 엉성한 한글 스티커를 고집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한국 버스의 성능이 좋아 버스 홍보 목적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한국 글씨가 이쁘기도 하고 이국적으로 보인다는 것인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에서 수입된 중고 버스의 대수가 많아지면서 자국산 버스 시스템까지도 바꿔버린 사례도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인데요. 사실 러시아엔 자국산 버스도 많지만 대부분이 서부에 집중되어 있고 극동 지방엔 널리 보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때 추운 기온과 장거리 주행에도 끄떡없는 훌륭한 품질의 한국 중고 버스가 입소문이 나면서 순식간에 블라디보스토크를 비롯한 극동 도시들에는 한국 버스들이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늘어난 한국산 버스들은 러시아 버스 회사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원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여느 다른 도시와 다를 바 없이 작고 시인성이 좋지 못한 행선판을 사용했는데 당연히 불편하기 이루 말할 데가 없었고 시력이 안 좋거나 노약자들에게 최악의 디자인이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큼지막한 행선판을 부착한 중고 버스들이 들어오면서 이를 모방해 행선판의 교체가 이뤄진 것이죠. 또한 이전까지 러시아 전국에서 똑같은 색상, 똑같은 차종을 사용할 정도로 개성이 없었는데 도시별로 색깔이 다른 한국 버스들의 영감받아 지금은 다양한 색상의 자국산 버스들이 도시를 누비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국의 시트 광고에서 영감을 얻은 러시아 버스 회사들은 일정한 금액을 받고 현지 광고를 넣기 시작하면서 쏠쏠한 부수익까지 올리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한편 이런 사례는 러시아뿐만 아니었는데요. 몽골의 경우에도 버스 시스템까지 한국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하고 있었는데 그 결과 한국 교통카드 시스템이 몽골에 정착하자마자 부정승차와 현금 탈취의 위험이 현저히 감소하며 울란바토르의 대중교통 이용 문화를 선진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외국인들이 열광하는 한류하면 흔히들 K-팝이나 한국 콘텐츠를 떠올리는 게 다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버스나 그와 관련한 여러 기술들까지도 해외 많은 나라에 스며드는 현상을 보고 있으니 좋은 건 굳이 떠벌리지 않아도 알아서 인정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도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들을 해외에서 많이 마주칠 수 있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